김태수 단장입니다. 저는 국민운영단이 원래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도리를 전해드리려고 이곳 교육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구민청이 들려주는 도봉의 이야기, 구도리를 잠시 소개하자면, 국민운영단이 회의를 거쳐서 소개할 지역 문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또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조사하고 자료도 만들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구민 참여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쉽게도 7월과 8월에 지역 문화는 영상으로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보면서 7월에 조사했던 도봉구의 전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 자원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지명의 유래와 도봉산, 그리고 도봉산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산 200배 즐기기,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마을인 쌍문동, 광학동, 창동, 도봉동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봉구의 명소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봉구는 동쪽은 노원구, 북쪽은 의정부시, 양주시, 서쪽과 남쪽은 강북구에 접해 있습니다. 1995년 3월에 북한산 능선과 의천 서쪽을 신설된 강북구에 떼어주고, 현재는 쌍문 1동에서 4동, 방옥 1동에서 3동, 창 1동에서 5동, 도봉 1동에서 2동 등 총 1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지명의 유래입니다. 1973년 7월 1일 상북구에서 분리될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우리 도봉구 지역의 상징인 도봉산 이름에서 따서 지금의 도봉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의 특징입니다. 도봉산은 서울 북쪽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군, 그리고 의정부시의 접경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높이는 740.2m이며 최고봉은 자원봉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한북 정맥에 속하고 있습니다. 1983년 삼각산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의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강북구 의동, 경기도 양주 성추 유원지, 의정부 안골에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도봉산의 오봉,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 우이암 등이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의 특징입니다. 도봉산은 산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산에 속하고 있습니다. 드높은 화강암 벽이 흰 빛을 뽐내며 공중에 솟아서 변함없는 지조와 의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 만장봉, 선인봉, 주봉, 우이암과 서쪽으로는 5개의 암봉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오봉 등 각각의 봉우리는 기복과 굴곡이 다양하여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에 있는 재미있는 이름의 바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바위, 기차바위, 해골바위, 피바위, 거보감, 마당바위가 도봉산의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칼바위, 해골바위, 거북바위가 이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도봉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봉계곡이 있습니다. 도봉계곡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휴양을 즐기던 곳입니다. 도봉서원이 있는데요. 도봉서원은 조선시대 개혁파였던 조광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도봉동문이라는 암각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그림, 도봉계곡, 도봉서원, 도봉동문의 사진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도봉산의 3대 계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사동 계곡, 망월사 계곡, 보문사 계곡이 있습니다. 선인봉은 암벽 등반 코스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천축사, 망월사, 그리고 쌍용사, 회룡사 등 인근에 60여 개의 사찰이 소재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사동 계곡, 망월사 계곡, 보문사 계곡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산로로는 도봉산역에서 도봉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는데요. 도봉서원을 지나서 약 1km를 더 오르면 도봉산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봉산장에서 다시 1km를 더 오르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의 마을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문동 이름 이야기입니다. 쌍문동 지명 유래에는 세 가지의 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자문 유래설이고요. 두 번째는 열려문 유래설, 세 번째는 부자 효자문설이 있습니다. 효자문 유래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286번지 근처에 개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과 그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이 생시에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여 부모의 묘 앞에 음찍을 짓고 여러 해 동안 기도하다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지극히 여겨 그의 묘 근처에 효자문을 2개 세운 데서 쌍문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 열려문 유래설입니다. 옛날에는 현재의 창동 우체국 부근에 열려문이 2개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또 쌍갈래길에 이 문이 있었으므로 쌍갈무늬가 쌍문으로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세 번째, 부자 효자문설입니다. 효자문이 2개라 쌍문이라 한 것인데 효자 남궁지와 그의 처 하동정씨, 그의 아들 효자 남궁조 부자가 고종으로부터 효자문을 받았는데 부자의 묘소가 현재의 노예 파출소에서 볼 때 남과 북에 있어서 쌍문이라고 하는 효자문 설입니다. 쌍문동에는 현재 둘리 뮤지엄 주변으로 둘리 테마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도봉경찰서 쌍문경찰서가 과거 노예파출소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현재의 쌍문동 지역을 분홍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쌍문동 지도입니다. 쌍문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문동은 조선시대 경기도 양주목 해등촌면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노원면과 해등촌면이 통합되어 노회면이 설치되었습니다. 소랄이 개성리가 통합되면서 쌍문이라는 지명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73년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 신설되면서 도봉구에 편입되었습니다. 법정동인 쌍문동은 행정동인 쌍문 1동에서부터 4동으로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쌍문동의 변천사입니다. 쌍문동에는 1960년 이전까지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쌍문로와 도봉로 주위에 현재의 상가가 밀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마을로는 개성동, 쇠죽골, 해등천 등이 있었는데 이 마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쌍문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도봉구청의 전경과 오른쪽에 강학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공룡 둘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쌍문동으로 내려온 둘리는 약 1억 년 전 공룡시대 외계인에 납치되어 빙하에 냉동되어 있다가 한강으로 흘러들어와 쌍문동 인근 우이천에서 깨어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지금 현재의 둘리 뮤지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리네 집은 당시 고길동 씨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길동 씨는 당시 30세의 젊은 나이로 철수와 영이라는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사진이 우이천을 보여주고 있으며 맨 아래의 사진이 고길동씨의 당시의 집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2층의 단독주택 소유였었고 본인의 명패가 걸려있는 걸로 보아서 고길동씨 자가로 추정하고 있으며 1층에만 방이 5개 있는 걸로 추정해 볼 때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하라 1988 이야기인데요. 지금 배경의 거리는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80번지입니다. 쌍팔년도의 쌍문동 그리고 한 골목 안에 5가족이 왁자지껄 코믹 가족극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브라질 떡볶이는 현재의 정의여중 인근에 실제 있었던 분식집으로 드라마에서 언급될 만큼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었던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문동에 이어서 방학동 이름 이야기입니다. 방학동 지명에도 3가지의 설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봉서원의 창간 설화입니다. 두 번째는 방학골 설화입니다. 세 번째는 풍수지리가 설화인데요. 이는 최근에 추가된 설화입니다. 도봉서원의 창간 설화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임금이 도봉서원의 터를 정하기 위하여 도봉산 중턱에 앉아 있다가 학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방학이라 하였다는 이야기와 이곳 지형이 학이 알을 품고 있다는 것 같다고 하여 방학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은 아마도 한자로 방학이란 지명이 이루어진 후에 덧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학골 설화입니다. 곡식을 찢는 기구인 방아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방학골로 불리던 것을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음이 비슷한 방학리로 고쳐졌다는 설화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추가된 설화로 풍수지리가의 설화입니다. 방학동의 원래 이름은 암회리였는데 도봉산 줄기가 동남방으로 뻗어내려오다가 다시 되돌아와 암회리라 했던 것을 학이 날아가는 형국의 지세로 보아 풍수지리가의 조언으로 일제시대 방학이라고 장명되었다고 합니다. 방학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모, 해등촌면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1914년 노회면 방학리로 불리게 되었었고요. 1975년 도봉동에서 분동하였습니다. 현재 법정동인 방학동은 행정동인 방학 1동에서 더 3동으로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학동의 유용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동은 화면에 보이는 맨 좌측의 사진처럼 방학로가 마을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의정부시로 나가는 도봉로가 동쪽으로 길게 지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어서 북한산 자락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산군묘, 정의공주역처럼 왕실과 귀족들의 묘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동에 이어서 창동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창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양복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창동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진에는 서울특별시 국부교육청 그리고 창동 석조 이전표 그리고 도봉경찰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창동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모, 해등촌면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 노회면이 서울시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창동이 되었습니다. 1973년 도봉구로 편입되었고요. 1988년 노원구로 편입되었다가 이듬해인 1989년 다시 현재의 도봉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창동의 변천사입니다. 창동은 신석기 시대부터 마을의 유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동 일대에는 쌍문동과 함께 8.15 광복전 일본인들에 의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토기, 석기, 간석기 등이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골, 유만, 말미,
모랫말 등이 자연마을이 합쳐져서 창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동은 도봉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 상계동, 서쪽으로는 쌍문동, 남쪽으로는 강북구 번동, 북쪽으로는 방학동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창동 주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이 있으며 신화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창일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창일중학교, 노곡중학교, 그리고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등 유수의 학교가 밀집하여 노원과 함께 서울 북부 지역에 우수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지점, 이마트 창동 상설 할인매장 등 북부지역 최대 대형 유통매장이 밀집한 곳으로 생활이 매우 편리한 전통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그리고 도봉경찰서 등 대형 청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창동초등학교 옆 공터에는 올해 옛날부터 창동리라는 돌로 제작된 이정표가 세워졌었는데 1995년 9월 1일 옛날의 창오동 주민센터 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창동에 이어 도봉동의 이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동의 지명 유래입니다. 서울의 명산인 도봉산 아래에 있어서 도봉동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명설화는 없습니다. 화면에는 도봉계곡의 암각 글자, 그리고 아름다운 중랑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동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모, 해등 촌면에 속하였습니다. 1963년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도봉동이 되었습니다. 1988년 노원구로 편입되었다가 이듬해 1989년 다시 현재의 도봉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도봉동의 지리와 경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남서쪽으로는 도봉산과 삼각산의 연봉을 따라서 봉우리와 구릉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로는 다락원, 서원말, 무술, 웃다락원 등이 있습니다. 다락원과 웃다락원은 의정부시와의 인접지역에 조선시대에 공무로 출장하던 사람들이 묵던 원이 있었고 그 원집에 다락, 즉 누각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맑은 계곡이 곳곳에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동쪽은 한천을 경계로 상계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서쪽의 경기도 양주군, 남쪽의 방학동, 그리고 북쪽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거주 중인 도봉동 주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진산인 도봉산이 가장 크게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디서든 도봉산의 거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서울 북동부 지역을 크게 돌아 흐르는 중랑천이 지나는 풍수지리적으로 대표적인 배산 임수의 명당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명소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산 6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맹담 신도비는 1466년 세조 12년에 건립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이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제4대 세종의 부마, 그러니까 세종의 사위이죠. 안맹담과 정의공주의 무덤, 그리고 신도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역시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도봉산 남쪽에 작은 봉우리인 시르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나란히 자리 잡은 쌍분의 묘 앞에는 수록대부 영참이 시양효공 안맹담 지묘와 정의공주 지묘라고 각각 새긴
묘갈과 상석이 있으며 장명등과 문인석, 사구가 서 있습니다. 1982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도비의 총 높이는 382cm, 비신의 높이는 187cm, 폭은 104cm, 두께 26cm로 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끝에 성화 2년 병술립이 기록으로 보아서 1466년, 그러니까 세조 12년인데요. 이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문은 정인지가 짓고 전액과 글씨는 안맹담의 넷째 아들인 빈세가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도비의 형태는 거대한 화강석 귀구 위에 대리석으로 된 비신과 이수가 한돌로 된 통비입니다. 이수는 여의주를 놓고 쌍용이 다투는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지대석 위에 놓인 귀구는 경복궁 안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 거북조각은 강인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 묘소는 고려의 상장군 강택 부부의 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1462년 태조 8년인데요. 양효공이 세상을 떠나자 풍수가를 전국으로 보내서 묘자리를 찾았는데 지금의 자리인 양주 해동촌 자자원을 명당자리로 지목하였습니다. 묘역이 방학로 길 건너편에는 연산군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산군 묘는 도봉구 방학로 17길 4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6년에 건립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제362호로 1991년 10월에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산군 묘는 조선시대 제10대 왕인 연산군의 묘와 그의 부인 거창 신씨의 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관람이 되고 있고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일입니다. 화면 밑에는 연산군의 묘가 보이고 있고요. 연산군 묘 입구에 있는 사적지 표시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묘 인근에 연산군 묘 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연산군 묘역에 있는 산기슭 앞에는 수령이 1000년이 된 화면에 보이는 은행나무, 서울지정보호수 1호로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24m, 둘레가 9.6m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에는 이 나무에서 불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근에 왕실 묘역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연산군 묘 맞은편에는 양효공, 양효안공 신도비 부묘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연산군 묘의 특이사항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실 묘역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이 걷는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묘와 관련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요 추천 산책로가 주변에 있고요. 교통편으로는 전철역에서 버스를 탑승을 하면 연산군 묘 앞에서 바로 하차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관람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관람 요금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기 휴일인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연산군 일기 중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연산군의 시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효상호에 나아가 어머님을 뵙고 술잔 올리며 눈물로 자리를 흠뻑 적셨네. 간절한 정에는 그 끝이 없건만 영양도 응당 이 정성을 돌보시리. 연산군의 어머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구민청이 들려주는 도봉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봉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으셨나요? 8월에는 도봉구 백배즐기기라는 주제로 도봉구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상으로 남아 구민청과 저희의 이야기가
생생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구매는 영단 후돌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